제 소개를 하자면 뭐 이름은 전종욱이라고 하고요. 지금 건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에서 17년 하반기 9월부터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를 한 9년 정도 연구했었고, 뭐 대학 학번은 영영학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학과가 저희 건대 내에서 아마 가장 큰 학부로 알고 있고, 학생 숫자도 그래서 제일 많기도 해요. 네, 그래서 대형 학과 또 학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전기전자라는 분야가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도 많이 이렇게 육성을 하는 것이고, 분야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고 있지만, 최근에는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하면서 인공지능 분야까지 들어오고, 또 하이 레벨에서는 그렇고 이렇게 로 레벨에서는 그런 반도체 재료나 물성까지도 다루는 그런 물리학까지 다루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좀 넓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직군으로도 갈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고요. 뭐 갈 수 있는 분야는 되게 많고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기전자 분야,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아마 전기전자 학과가 제일 대형 규모로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정도로 사회에서 많이 수요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기간산업으로 잘 육성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사기업, 뭐 전기전자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기업들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사기업도 있고, 또는 공기업, 특히 전기 분야는 공기업 쪽으로도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공기업도 있을 것이고, 최근 많이 나오는 뭐 중소 또는 벤처 기업들, 판교에 많이 있죠. 그런 기업들, 또는 창업까지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갈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 때도 학교 선택도 있고 학과 선택할 때도 있고, 그때 본인이 직접 선택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택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대학에서는 이제 전공 선택을 누가 해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생각 없이 있다가는 4학년쯤 돼서는 뭐 삼성전자가 좋다더라. 그러면 학점 잘 받아서 삼성전자 일단 가야겠네. 근데 그렇게 해서 가다가는 가서 몇 년 안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고, 그런 부분들 보다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자기에게 잘 맞는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학생 때 생각하면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부라는 곳에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붙어 있기도 했거든요. 학과도 350명 그 정도고, 분야도 더 넓었고, 근데 전공 선택을 하기 굉장히 쉽지 않았고 4학년쯤 돼서야 이렇게 선택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선택했던 기준은 이제 제가 전공 수업 많이 들으면서, 전공 수업 들으면 대부분의 생각이 이건 나랑 안 맞다. 그렇게 쳐내고 남은 게 이제 반도체 쪽이었었고, 그 분야로 대학원도 가고 학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실력을 쌓아갔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전 한 20년 전, 그때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여유도 있고 일자리도 넘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하다 보니 가급적 그런 선택의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그래서 집중하고 실력을 많이 키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얻는 게 좋겠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선배들일 거고요. 근데 부정확한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은 이제 뭐 교수님들이 있을 거고요. 학교 구성원인 교수님들이 있고, 또는
지금 동아리 이렇게 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동아리에 또 좀 연배가 있으신 선배들 그런 네네. 부분들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그래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니까요. 근데 대학 생활에서는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활동하는 만큼 네네.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되고 그런 적극적인 대학 생활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학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4년. 그 이후 뭐 대학원도 있다 치더라도 그 대학원은 약간 준사회 경험이고 학생 때처럼 자유롭게 자신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짧다 생각이 되고 그 기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 3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역시 교수님이니까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라면 뭐 학업 공부는 좀 해야 되겠다. 저도 그 말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공부도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학생 때 원 없이 공부도 해보고 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공에 대한 그런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뭐 학업, 이제 다양한 경험을 또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스스로 이렇게 창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르바이트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또 동아리 또 굉장히 소속이 많죠.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회 공모전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순간에 이제 싸울 수 있는 그 경험 그게 이제 평생의 자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는 순간이니까 대학생이라면 그래서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도 자기가 판단을 하려면 앞에서 말한 그런 경험이라든지 또 전공이라든지 그걸 통해서도 나오긴 하지만 여러 책들도 많이 읽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어요. 다 3가지 제가 못 해봤던 것들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말하면서도 이렇게 책을 읽었었나 이랬는데 전공책도 있지만 이런 인문학 책 특히 여기 또 성경 읽기 동아리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그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먹고 살 것이냐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라는 그런 가치관을 잘 성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풀네임이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UBF인 것이고 제가 20년 전으로 막 갔는데요. 고향이 이렇게 경상도 창원, 마산 그쪽인데 뭐 성경이나 뭐 교회 그런 것은 전혀 가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 그 시절 이제 대학에서 선배를 만나서 놀다가 성경이란 것도 처음 보고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활동 많이는 안 했지만 생각해보면 동아리를 한 4-5개 하고 학교 신문사 하고 이제 세월이 가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도 계속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저의 그때 대학교 때 그런 아까 가치관 형성 뭐 그런 부분에 많이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당시 뭐 제가 이렇게 성경 그런 또 교회에서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신실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갔는데 선배들이 생각보다 일단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레포트 쓰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배고플 때 밥도 많이 얻어 먹었고요. 축구하고 싶을 때 축구도 많이 했고요. 농구하고 싶을 때 농구도 했고요.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많이 보고 접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UBF에서의 이제 성경 아까 풀네임이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 했는데 그런 성경을 많이
그냥 봐서는 읽기 힘들더라고요. 전공책만큼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졸리고 재미없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또 제대로 알 수 있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 책 피기 굉장히 어려운데 피고 나면 이렇게 좀 지식을 알므로써의 그 기쁨이 있듯이 어려운 중에 또 하기 싫은 중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보단 좀 더 나으니까 그럴 때마다 저에게 성경 읽고 나서의 그 내면의 기쁨, 행복감, 평안함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좀 나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많이 하기도 하고 참 피기 힘들지만 이렇게 펴서 읽었을 때 되게 은혜가 많이 되고 기쁨이 있고 또 어떨 때 먼저 이렇게 제가 막 피한 적도 있는데 연심으로 헤어졌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는 먼저 펴서 이렇게 한참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이제 어른이 될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성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학점이 안 좋은 것. 저 때는 그렇게 뭐 그게 힘든 건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자녀도 있고 자녀가 아플 때나 부모님이 이제 뭐 아프실 때나 그럴 때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 많죠. 그럴 때는 잘 버티고 인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기간을 잘 보내고 하는 게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성경을 읽기도 하고 네. 또 평소에 잘 못하더라도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런 힘든 순간에 있는 그런 힘든 순간에 또 의미 그런 부분들을 찾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이후에 있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도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뭐 잘 보내야죠. 그런 힘든 순간에 또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 힘든 것도 내 인생에 필요한 순간이었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그런 순간의 연속인 것 같고 오늘도 힘들어요. 하루 매일매일 힘들어요. 매일매일 힘든데 네. 그 매일매일 힘든 중에 아까 말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나 방향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수업하느라도 힘들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하기 너무 막 이렇게 혼자서 떠들어야 되고 애들 보이지도 않는데 또 편집해서 올려야 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 이게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힘든 순간에도 네. 감사할 거리를 찾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겁니다. 네. 일단 재수 생각하지 마시고 건국대학교 굉장히 좋은 훌륭한 학교니까 소속감을 가지고 네. 집에서 있더라도 이렇게 잘 이 시간을 버텨줬으면 좋겠고 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저도 이제 지금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신입생 때 많이 떠올리고 했는데 네. 날씨 좋을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있는 그때가 되게 행복한 순간인데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아쉬운 감은 있지만 곧 2학기에는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때 더 몰아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계획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교수로서 그런 계획을 생각하면 학생들이 잘 제가 가르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대학원 실험실에 나오는 그런 학생들은 자식과도 같은 그런 애들인데 좀 교육을 잘해서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퍼포먼스 보일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야겠다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자녀들 또는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 뭐 좀 아프신 것도 있고 해서 잘 또 섬겨드려야겠다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네.